맞아요. 쇼예요. 냄새나고 못 배우고 주름진 노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요. 평생 땅만 보며 살아온 사람이 한 번쯤은 고개 들고 말하는 쇼예요.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으로 똑바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 82살입니다. 제 얘기를 누가 듣겠냐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 번은 말해두고 싶네요. 그때 냄새난다고 손살에 치던 사람들, 지금은 제 손을 잡으려 줄을 섰거든요. 그날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노인정에 처음 나갔을 땐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누가 제 이름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죠. 근데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어요. 제가 발을 들이자마자 말소리들이 뚝 끊기더라고요. 누군가 부채로 코를 막았어요. 또 냄새 나네. 아이고, 진짜 냄새 참 독하다. 그 말 멀리서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제 옆에서 했어요. 누군가 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 쳤죠. 옷은 왜 맨날 그거야? 냄새나게 그냥 살다 오셨나 봐.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땀이 식은 땀처럼 흘러내렸죠. 저도 모르게 옷깃을 만졌어요. 혹시 진짜 냄새가 나나 싶어서 손끝으로 옷 냄새를 맡아봤어요. 비누 냄새는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람 냄새, 제 인생 냄새였죠. 그날따라 바지 무릎이 더 달아 있었어요. 며칠째 빨래를 못했거든요. 손가락이 부어 빨래 짜는 게 너무 아파서 며칠은 그냥 햇볕에 널어 말리기만 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밥상 앞에서 누군가가 그랬어요. 저 사람 옆에 앉으면 냄새 옮아요.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반찬을 들고 옆으로 옮겨갔어요. 그때 들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제 심장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괜히 웃었어요. 아이고, 자리도 좁은데 내가 저쪽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네, 그러세요. 여기 자리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드는데 누가 옆에서 코를 킁킁대며 부채질을 하더군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밥알이 목에 걸렸어요. 물 한 잔 마시려는데 컵에 물이 없더라고요. 물통은 제 앞에서 딱 끊겼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랬죠. 아이고, 물이 다 떨어졌네. 다음에요. 그 사람은 웃었어요. 저를 보면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때 저는 그 웃음이 제일 미웠어요. 비웃음도 욕도 아닌 그냥 무시하는 웃음. 그래서 그냥 저도 웃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난 목도 덜 말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는 걸 느꼈죠. 밥상에서 일어나는데 다리 힘이 풀려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챙 하고 울렸는데 아무도 안 돌아봤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주워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래, 이제 말하지 말자. 또 욕 먹을 테니까 그냥 참자. 그렇게 속으로 되뇌면서 눈물이 콧등까지 차올랐는데도 절대 안 울었어요. 울면 또 쇼한다. 그 말이 들릴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가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저는 자꾸 제 옷 냄새를 맡아봤어요. 정말 냄새가 그렇게 심한가 싶어서. 근데 아무 냄새도 안 났어요. 그냥 제 손에서 나는 건 수모의 냄새였어요. 그게 코끝에 배어있던 냄새였죠. 그날 이후로 밥이 목에 안 넘어갔어요. 아니, 그날 이후로 세상에 제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문이 덜컥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문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엄마, 뭐해? 또 그 냄새야? 그 말부터였어요. 냄새가 아니라 제 존재가 미움받는 것 같았던 게. 손에는 반찬 봉지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그걸 식탁에 툭 던지듯 내려놓더니 마스크를 벗지도 않은 채 부채질을 하더라고요. 엄마 창문 좀 열어. 냄새가 확 올라와. 사람 좀 불러서 청소라도 시키든가.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아이고, 내가 금방 치울게. 요 며칠 좀 아파서.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절 노려봤어요. 아파? 그럼 더 씻어야지. 엄마, 지금 냄새가 진짜 심하단 말이야. 내 친구들 중에 여기 들렀다가 뭐라 하면 나까지 욕먹잖아. 그 말, 정말 욕먹는다는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변명하듯 말했어요. 며칠 비 와서 빨래가 덜 말랐어. 나도 냄새 싫어. 아들아. 근데 그 애는 손사래를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그냥 나가지 마. 노인정이 뭐가 좋다고 거길 또 가. 그런 데서 엄마 얘기 나온다니까. 내 체면도 있잖아. 체면이란 말.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자주 했어요. 학교 앞에서 풀빵 팔던 날에도 그랬죠. 엄마! 제발 오지 마! 친구들이 몬단 말이야! 그때는 애가 어려서 이해했는데 지금은 쉰둘이에요. 근데 아직도 제 냄새가, 제 존재가 창피한가 봐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 덜 외롭지 않니?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그 애는 한숨을 크게 쉬며 의자를 쾅 밀었어요. 엄마, 제발 좀, 나 좀 생각해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네 어머니 요즘 노인정에서 냄새 난다고 소문났대 이래. 내가 얼마나 욕먹는 줄 알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냄새나서 그게 그 애의 자존심을 깎는 일이라니. 저는 겨우 입을 열었죠. 그럼 나 그냥 나가지 말까? 그 애는 말했어요. 그래, 그게 낫겠어? 집에 있으면 냄새도 안 나고 괜히 체면 구길 일도 없잖아. 그 말을 듣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어요. 저는 그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부모가 자식을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그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김치통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었어요. 이거 또 직접 담갔지? 엄마, 이거 냄새나. 버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이건 좀 그래.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통을 붙잡았어요. 아니야. 이거 며칠 전에 담근 거야. 아직 괜찮아. 아니라니까. 냄새 난다고. 그 애가 통을 낚아채서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어요. 그때 뚜껑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서 울리더라고요. 그 안에는 김치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그게 더 초라했어요. 그 애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 갈게. 다음 달에나 올게. 냄새 좀 안 나게 하고 살아. 엄마 진짜 부탁이야. 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 소리가 제 안에서 오래 울렸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어요. 헌 봉투 한 장 꺼내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눈물보다 먼저 흘렀어요. 이 돈은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익명으로요. 글씨가 비뚤비뚤해서 몇 번을 다시 썼는지 몰라요. 손끝이 저려서 펜이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제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았어요. 폐지 모은 돈, 연금에서 남은 거 조금, 그게 전부였지만 누군가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세상은 저를 몰라줘도 이 마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냄새난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 냄새를 욕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냄새 덕분에 세상 어딘가의 바람은 조금 더 따뜻해졌을 거예요. 그 따뜻함이
제게도 잠시 스며들던 날이었죠. 그날은 날씨가 참 꿉꿉했어요. 노인정에서 김치찌개를 나르고 있었는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이 웅성웅성했어요. 제 귀에 제일 먼저 꽂힌 말은 이거였습니다. 봐. 내가 뭐랬어. 전염병 옮기는 거 아니야? 요즘 전염병 많다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그 말들이 제 몸 위로 툭툭 던져졌습니다. 아직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프면 불쌍해야 하는데 나는 아파도 더럽다고 욕먹는 사람이구나.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자원봉사자 지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박 어르신! 그녀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눈물부터 흘리더군요.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제가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녀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몰래 모아둔 기부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이거 다 어르신이 하신 거잖아요.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그 순간 노인정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얼굴을 피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 씨가 영수증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마을 회관 보일러 기부, 공동묘지 정비비, 초등학교 장학금.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부자 무명. 그 밑에는 제 필체가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웃던 사람도 수군대던 사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거 들키면 부끄럽잖아요. 지수 씨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어르신이 하신 일인데 왜 부끄러워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거친 손이 한 일이라 그래요. 세상은 반짝이는 것만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이제는 슬퍼서가 아니라 그제야 세상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한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공기의 무게를 느꼈어요. 비누 향도 향수 향도 아닌 부끄러움이 섞인 숨결이었죠. 그게 노인정 안에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밖에 나갈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쉬는데도 하나도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손끝이 허전하고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밤마다 라디오를 켰어요. 라디오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왜 그렇게 멀게 들리던지요. 그날 새벽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근데 제 눈이 참 낯설더라고요. 그 눈에 포기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순애야, 이제 그만 숨자. 조금 지저분하면 어때? 그건 너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그날 저는 다시 노인정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딱딱 부딪혔죠. 저를 보자마자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세요? 그 말 속에는 왜 또 왔냐는 눈빛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구석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다 쇼 아니야? 기부했다고 생색내는 거잖아.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속을 확 끊어버리더군요. 귀까지 열이 오르는데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의자를 짚으면서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멎었어요.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 하나하나를 피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쇼예요. 냄새나고 못 배우고 주름진 노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요. 평생 땅만 보며 살아온 사람이 한 번쯤은 고개 들고 말하는 쇼예요.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으로 똑바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새 회관 냉난방기 교체 영수증이에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 글씨는 또박또박 보였어요. 기부자 무명 박순애. 이번에도 냄새나는 손으로 냈습니다. 그 말을 하자 몇몇이 숨을 삼키더군요. 저는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더 꺼냈어요. 이건 마을길 가로등 교체비예요. 밤마다 어두워서 노인들 넘어지길래 제가 조금 보탰어요.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공동묘지 청비비. 여기 묻힌 분들도 언젠간 우리처럼 불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이건 초등학교 장학금이에요. 그 아이들 중엔 저한테 인사 한 번 한 적 없지만 괜찮아요. 그 애들이 나처럼 외롭진 않았으면 해서요.
그 말을 하는데 제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그동안 들었던 비웃음, 냉대, 모욕이 그 순간엔 다 사라지더군요. 저요. 사실 대단한 일 한 거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춥길 바랐을 뿐이에요. 노인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훌쩍이며 말했죠. 우린 그런 분한테 손가락질했구나.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엔 이름보다 마음이 먼저인 일도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건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래.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눈물이었어요. 노인정한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수저를 내려놓고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때 예전에 제 자식 욕하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 작게 말하더군요. 내가 미안하오. 그땐 몰랐소. 겉모습만 보고 마음은 못 봤소.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저는 제 모습이 좋아요. 그 안에는 제가 살아온 세월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존심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노인정 사람들은 제 옆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제 옆에 앉습니다. 예전엔 아무도 제 자리를 신경 안 썼는데 이젠 누가 먼저 내주더라고요. 누가 먼저 제게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박 어르신, 참 좋네요. 어르신한테서 사람 사는 향기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결국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예전엔 그 말이 상처였는데 이젠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번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참 고마워서요. 이제 저는 압니다. 냄새는 사라져도 사람의 향기는 남는다는 걸요. 그 후로 며칠 뒤 마을 공동묘지 입구에 새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금빛판이었죠. 이 묘지는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정비되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살짝 떨렸습니다. 여기 묻힌 사람들, 그리고 그 곁을 지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조금은 편안해졌겠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묘지 입구를 지날 때면 예전과 달리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이름 하나 적히지 않은 표지판 앞에서 그토록 진심 어린 인사를 올릴 줄이야. 그날 저녁 지수 씨가 조심스레 묻더군요. 이제 이름 새기실래요? 다들 알고 싶어 해요. 익명으로 남기기엔 너무 큰일이잖아요. 저는 잠시 그 표지판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없었지만 바람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세월이 묻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세월이 나쁘지 않다는 거요. 그 말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묵혀둔 마음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떨림이었죠. 지수 씨가 한참 저를 보더니 눈가를 훔치며 말했어요. 이제는 어르신의 온기가 제일 따뜻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표지판 위 낙엽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낙엽에서 햇살이 반짝이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손가락질 받던 이름도 사람의 향기로 남을 수 있다는 거리요. 그래요. 저 세월이 묻은 사람이에요. 평생 일한 손에 굳은 살 냄새. 겨울마다 얼어붙은 물을 길던 손의 냄새. 누군가를 위해 끓여낸 김치찌개의 냄새. 그게 제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건 더럽거나 초라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 손의 향기였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노인정 문을 열 때 살짝 웃습니다. 자, 사람 사는 향기 맡으러 왔어요. 며칠 뒤였어요. 저녁 무렵 문 앞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열어보니 구두 한 켤레가 문턱에 멈춰 있었어요. 고개를 들자 아들이 서 있었죠. 손에는 김치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시 가져왔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김치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하더군요. 그날 버린 김치 있잖아요. 냄새 난다고 했던 그 김치. 사실 그 냄새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그 통을 바라봤어요. 뚜껑을 열자 익은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코끝이 아니라 가슴이 시큰하더군요. 그 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날 말했죠. 보기 싫다고, 냄새 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세월이 남긴 흔적이었어요. 그 손으로 저를 키웠는데 그걸 제가 미워했네요. 저는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야 너의 숨이 사람 숨 같구나.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숙여 울었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 어쩌면 제가 평생 기다리던 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 속에 익숙한 온기가 스며 있었어요. 세월의 기운, 사람의 숨결, 그리고 화해의 온기. 그래요. 이제 저는 압니다. 냄새는 사라져도 사람의 향기는 결국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엔 어떤 사람의 향기가 스며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우리 서로의 온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